안녕하세요. 랩뷰 핵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금호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주백석 교수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랩뷰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 및 형태, 그리고 각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응용된 내용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겁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배열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다뤄질 내용은 1차원 배열을 만드는 방법, 2차원, 3차원 배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배열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을 간단하게 말을 하자고 한다면, 배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 묶은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 성적을 처리한다 라고 했을 때, 가령 수학 성적이 1번 학생부터 30번 학생까지 30명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꽤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수학 성적을 1번부터 30번까지 한 덩어리로 쫙 연결해서 그 덩어리로 들고 다니고 이것들을 관리한다고 하면 훨씬 더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개로 묶은 건데, 특히 배열의 경우에는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묶은 것을 말합니다. 자,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각각 모두 배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숫자형 컨트롤을 배열로 만들 수도 있고,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배열로 만들 수도 있고, 불리언 컨트롤을 배열로 만들 수도 있고, 각각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들을 배열로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프론트 패널에서 배열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냐면, 자, 이 컨트롤 팔레트의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 배열은 그 다음 번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열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꺼내 놓으면 이와 같은 모양이 나타나고, 이것을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우클릭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에 배열이 있고요. 배열을 가져다가 놓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가운데 부분이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입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숫자형 컨트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형 컨트롤을 클릭해서 배열 안쪽에다가 위치시킨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자, 배열이 어떤 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보면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자, 이렇게 작게 그 양쪽에 파란색 점이 두 개 보이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서 화살표가 양쪽 모양으로 됐을 때 얘를 움직이면은 요 크기 자체를 변경하는 게 되는데, 데이터를 여러 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동을 해보면은 이렇게 바깥쪽에 점이 총 8개가 나오는 그 순간이 발생하는데, 그때 클릭을 해서 쭉 늘려주면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안에 들어갈 공간이 확보된 그런 배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이니까 숫자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 5, 5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1부터 5까지 5개의 원소로 구성된 배열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잠수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 왼쪽에 있는 요 부분, 요것을 우리는 배열의 인덱스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0이라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배열부터 값을 보여줄 경우에 인덱스가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덱스는 이 손가락 모양으로 숫자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0이 아니라 한 칸을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덱스가 1로 바뀌었죠. 1의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원소부터 이제 값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한 칸을 더 올려 봅니다. 그러면 3, 4, 5 세 번째 원소부터 자, 값을 내려주면
자, 0. 첫 번째가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죠. 자, 1번이 0번 인덱스, 2라는 숫자가 1번 인덱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 배열을 만들어서 이 배열을 그냥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클릭해서 역시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인디케이터를,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아주고 이것을 쭉 연결을 해서 값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 배열이 있고 인디케이터 하는 배열이 있어서 이 값을 그대로 연결을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주면, 자, 이렇게 1, 2, 3, 4, 5가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고 그 다음 배열 인덱스가 뭐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배열의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원소하고 배열 인덱스를 잠깐 복습을 하면, 이 원소라는 건 배열을 구성하는 각각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1, 2, 3, 4, 5 이런 것들을 이제 배열의 원소라고 하고요. 그다음 배열의 인덱스는 원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가 인덱스가 0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가 1이 아니라 0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인덱스가 1, 0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배열의 인덱스입니다. 자, 배열의 경우는 이제 1차원 배열, 즉 한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쭉 1차원으로만 연결되는 수도 있는데, 이게 가령 수학 점수가 30개, 국어 점수 30개, 영어 점수 30개, 이런 식이면은 이게 단순히 1차원으로만 배열을 하면 조금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차원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 점수가 5명 있고 영어 점수도 5명, 그다음 국어 점수도 5명,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죠. 자, 다차원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이 배열의 모서리에 우클릭에, 모서리로 갖고 가서 우클릭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차원 추가를 눌러주면 되는데, 같이 한번 차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와 같은 데이터에 우클릭을 한 다음에 차원 추가가 있죠.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지금 가로로, 행으로 이루어진 벡터에 열이 쭉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원을 확장할 수도 있다. 근데 오른쪽에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와이어링이 깨졌네요. 자, 차원이 서로 다른 배열이기 때문에 이제 와이어링이 깨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차원 추가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열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다양한 배열 노드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열부터는 우리가 부교재의 연습 문제들을 좀 이용을 할 텐데요. 이 강의에서 부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랩뷰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고요. 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활용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습은 랩뷰의 정석 3.4.1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 문제를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있던 내용들은 다 지우고요. 랩뷰 3.4.1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배열을 만듭니다. 배열을 만들어서 문자열 컨트롤로 이루어진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을 배열의 크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배열의 몇 번째 원소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 배열의 삽입도 해보고 삭제도 해보고, 이런 식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배열을 조작할 수 있는 함수들을 한번 다뤄본다 이거죠. 자, 먼저 배열을 만듭니다. 프론트 패널에 우클릭해서 배열을 하나 가져다 놓습니다. 문자열 입력을, 자, 이 문자열에서 문자열 컨트롤을 가져다가 배열에 집어넣어 놓고요. 자, 크기는 약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원소를 넉넉하게 이 정도 이렇게 뽑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소는 우리 한글 가나다라 마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 다, 나, 마 이렇게 구성된 배열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 원소가 이제 5개인 그런 배열이 되겠고요. 만약에 인덱스를 올려보면 자, 첫 번째 원소가 이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총 0번 시작하는 게 가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배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양한 배열 함수들의 사용법들을 확인을 해볼 텐데, 자, 함수들은 어디에 있느냐? 자, 우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에 요 위치에다 배열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 함수들을 쭉 활용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열에 있는 것들, 첫 번째 열에 있는 5개의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열의 크기입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기능은 기본 도움을 확인하라고 했었죠. 자, 요 배열의 크기는, 자, 배열, 왼쪽으로 배열이 입력되고 크기가 빠져나옵니다. 자, 배열을 크기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여기서 나온 출력을, 자, 인디케이터로 받아봅니다. 자, 우클릭을 해서 생성을 해서 상수를 만들어 봅니다. 상수가 아니죠. 자, 상수가 아니라 인디케이터로 확인을 하는 거죠. 생성해서 인디케이터. 자, 그러면 배열의 크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실행을 시키면, 자, 크기가 5가 됐죠. 원소의 크기가 총 5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함수의 이름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에다가 우클릭을 하고 여기 보이는 아이템에 요 라벨을 클릭을 해줍니다. 라벨을 체크를 해주면, 자, 이 함수는 배열 크기라는 함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배열 인덱스라는 걸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배열 함수 중에서 두 번째 배열 인덱스입니다. 이것은 배열의 입력을 여기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자, 몇 번째 인덱스의 값을 알고 싶은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배열 인덱스 중에서 3번 인덱스, 3번 인덱스의 원소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뭐 컨트롤을 해도 되겠지만 생성을 하겠습니다. 생성 상수의 3번. 그럼 3번 인덱스의 값을 얘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력 값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출력은 원소가 될 수도 있고 부분 배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클릭을 해서 생성 인디케이터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세 번째 인덱스, 3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 위치를 시키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배열의 3번 인덱스는 첫 번째 요 가가 0번이죠. 0, 1, 2, 3번 인덱스는 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소가 과연 라를 잘 보여주는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라라는 원소가 잘 보여주고 있죠. 3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확인할 함수는 배열 부분 대체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크게 생겼는데, 자, 한번 보면, 자, 입력 배열이 일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배열에 인덱스가 들어갑니다. 자, 생성해서 상수로 2번 인덱스. 자, 2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꿀 새 원소 또는 부분 배열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생성의, 자, 상수로, 자, 2번 인덱스의 값을 여기는 원소를 렛뷰라는 말로 바꾸고 싶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자, 보이는 아이템은 라벨을 보이게끔 하고요. 자, 2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렛뷰로 부분 대체하겠다. 그 결과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겠다 라는 거죠. 자, 출력 배열을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2번 인덱스의 값을 렛뷰로 바꾸겠다. 0, 1, 2, 2번 인덱스 다에 해당하는 거죠. 요 값을 렛뷰라는 말로 바꿔서 이 배열을 다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력되는 배열을 확인을 해보면, 자, 실행을 한번 시켜봅니다. 자, 이렇게 됐죠. 가나 다 012 2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렛뷰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2번 인덱스가 렛뷰라는 문자열로 부분 대체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배열 부분 대체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배열의 삽입이라는 함수를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열의 삽입, 이것은 뭐냐면 특정 위치에 인덱스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그 특정 위치에 우리가 배열을 삽입을 하는 겁니다. 삽입을 하고 나머지 그 뒷부분은 이제 뒤로 밀리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연결하느냐? n차원 배열, 입력 배열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몇 번 위치, 몇 번 인덱스에다가 배열을 삽입하겠느냐?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죠. 인덱스 쪽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고 우클릭해서 생성 상수라는 3번 인덱스에다가 배열을, 그 위치에 배열을 삽입을 할 겁니다. 자, 어떤 배열을 삽입할 거냐면 배열 삽입이라고 하는 배열 상수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배열 상수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클릭해서, 자, 우리가 숫자형의 상수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죠. 숫자형 상수, 더블형, 정수형, 또는 문자열의 경우에는 문자열 상수가 여기에 있었고요. 불리언형도 참상수, 거짓 상수들이 있었죠. 배열 상수는 여기 배열에 들어가서 배열 상수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배열 상수를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배열 상수를 가지고 오고, 배열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문자열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열을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문자열 상수를 가지고 문자열로 들어가서 문자열 상수를 가지고 이 배열 상수 안에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배열 상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상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소가 두 개고요. 첫 번째 원소는 배열. 자, 크기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소는 상수. 자, 이렇게 생긴 원소가 두 개짜리인 배열 상수를 원래 배열의 3번 인덱스 위치에다가 삽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3번 위치에 배열 상수라고 하는 원소 두 개짜리 배열이 삽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인디케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고요. 자, 출력 배열 2번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삽입이 되니까 조금 더 길어지겠네요. 그래서 좀 더 넓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인덱스의 배열 상수라는 배열을 삽입해라. 3번 인덱스는 0, 1, 2, 3, 라, 요 위치가 되겠죠. 요 위치에 배열 상수라는 배열이 삽입되고 라마는 뒤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가나다 라 위치에 배열 상수라는 부분 배열이 삽입이 되고 그 다음에 라마는 뒤로 밀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 함수의 네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자, 삽입을 했으면 이번에는 삭제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배열로부터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삭제도 원래 배열이 들어가고 원래 배열로부터 삭제를 하는데 어떻게 삭제하느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기본 도구말을 보니까 여기 입력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거는 길이고, 자, 몇 개나 삭제할 거냐, 그 다음엔 인덱스죠. 몇 번 인덱스부터 삭제할 거냐 라는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 길이의 상수로, 자, 두 칸을 삭제하겠다. 몇 번부터 삭제할 거냐면 3번 인덱스부터 삭제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 결과물은 여기 우클릭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보이는 아이템으로 이름도 만들어주고요. 클릭해서 생성에 인디케이터를 두면, 자, 이것은 부분이 삭제된 거, 3번부터 두 칸이 삭제된 배열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요 밑에는 삭제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생성해서 인디케이터면은 여기 삭제된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부분이 삭제된 배열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 이렇게 갖고 오고요. 삭제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이놈도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두 칸을 지울 거고 3번부터 0, 1, 2, 3 요 라부터 두 개를 지우고 그 지워진 두 개는 여기 삭제된 부분에 보여야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가나다까지 있고 3번부터 두 개가 지워졌고 그 두 개 지워진 것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배열이 있을 때 그 배열의 크기도 확인할 수 있고 몇 번 인덱스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도 뽑아볼 수가 있고 특정 원소를 대신할 수도 있고 삽입을 할 수도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그 배열 함수들이 존재한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배열 예제는 랩뷰의 정석 실습 3.4.2번입니다. 방금 전 예제와 비슷하긴 하지만 배열 관련해서 얼마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론트 패널에 우클릭을 해서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자, 그 안에 숫자형 컨트롤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숫자형 컨트롤을 클릭해서 배열 안에 집어넣습니다. 자, 요 안에 데이터를 5개 정도를 만들 텐데 넉넉하게 이 정도로 늘려놓고요. 각각에 대한 숫자는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냐면 첫 번째 값은 1.1, 두 번째는 10.3, 자, 세 번째는 11.9, 자, 네 번째는 5.7, 자, 다섯 번째는 6.3. 자, 이렇게 숫자형 컨트롤로 이루어진 배열이 있습니다. 이 배열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연습을 하려고 하냐면, 자, 우클릭해서 배열 함수로 갖고 가보면 요 세 번째 행에 해당하는 요 함수들을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차원 배열을 정렬을 할 수도 있고 특정한 배열이 어느 인덱스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배열을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을 뒤집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배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원디 배열 정렬이라는 함수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보이는 아이템 라벨을 두고요. 자, 원디 배열을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이 배열에서부터 원디 배열 정렬로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출력 부분에서 이제 정렬된 배열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클릭해서 생성해서 인디케이터로 받아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정렬된 배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값이 원소가 5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늘려놓고, 자, 이렇게 정렬된 배열이, 자, 실제로 정렬이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런 결과죠. 1.1, 5.7, 6.3, 10.3, 11.9 순서대로 작은 거부터 큰 원소까지 순서대로 잘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공부할 거는 원디 배열 검색인데요. 자, 여기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거, 자, 이것입니다. 원디 배열 검색이고요. 자, 여기에선 실제 배열을 먼저 입력을 해주고요. 그 중에서 이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냐면, 자, 도움말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원디 배열을 넣고 원소, 이 배열 값 중에서 특정 원소의 값을 하나 내가 아는 값이 무엇이 있다. 그러면 그 아는 값이 배열의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소 중에서 상수로 하나 두고요. 자, 11.9라는 수치를 내가 아는 숫자인데 이게 배열의 몇 번째 인덱스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는
그 배열 중에서 이 11.9라는 걸 검색을 하는데 몇 번째 배열부터, 몇 번째 원소부터 검색을 할 거냐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두고, 자, 0이라고 그냥 두겠습니다. 0번째 배열, 즉 제일 위에 배열부터, 원소부터 쭉 검색을 해서 11.9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 출력은 이렇게 오른쪽 출력 부분에 우클릭해서 생성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두면 이게 바로 원소의 인덱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원소의 인덱스. 자,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11.9는 0번, 1번, 2번 인덱스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2가 나오면 적절할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는 순간 원소의 인덱스가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디 배열 검색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열을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클릭해서요, 배열 함수로 가서 원디 배열 분리라는 함수를 가져다 놓고요. 자, 시작하는 배열에 연결을 합니다. 자, 연결을 했고요. 자, 분리를 하는데 몇 번째부터 분리할지를 이 인덱스 위치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우클릭해서 생성에 상수를 갖다 두고 나는 3번 인덱스부터 앞뒤로 분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0, 1, 2, 3이니까 5.7 뒤로 5.7과 6.3 그리고 그 앞에 1.1, 10.3, 11.9를 두 가지로 분리를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함수를 쓰는 거죠. 자, 여기에서 둘 중에 윗부분이 분리되기 전, 분리될 때 그 첫 번째 부분 배열이 위에서 출력이 되고 두 번째 부분 배열이 아래에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우클릭해서 생성해서 인디케이터를 두면 첫 번째 부분 배열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아랫부분에다가 우클릭해서 생성해서 인디케이터를 갖다 두면 두 번째 부분 배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값을 키워서 잘 확인이 되는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는 1.1, 10.3, 11.9 자, 요런 게 요 앞에 3개가 나왔죠. 그 다음 3번 인덱스부터, 즉 5.7부터 6.3 사이가 두 번째 부분 배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열을 두 가지로 쪼개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함수는 배열에서 배열 뒤집기입니다. 배열을 위아래로 뒤집는 함수인 거죠. 자, 배열 뒤집기, 입력 배열을 연결을 해주고, 자, 출력을 우클릭해서 생성해서 인디케이터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뒤집힌 배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원소 개수를 늘리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그 위아래 순서가 뒤집힌 걸 확인할 수가 있죠. 6.3이 제일 위로 올라갔고 5.7이 그 다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뒤집힌 배열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연습해 볼 거는 배열의 최대 최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배열 형태로 가지고 있을 때 이 중에서 어떤 값이 최대고 어느 값이 최소인지를 확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는 4개의 출력이 나오는데 최대값과 최대값의 위치, 최소값과 최소값의 위치 이렇게 4가지 형태의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각각의 다 인디케이터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자, 최대값에 대한 인덱스, 다음 최소값에 대한 인덱스까지 다 인디케이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나타났고요. 최대값, 최대인덱스, 최소값, 최소인덱스. 먼저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최대값의 경우에는 11.9일 거고 인덱스는 0, 1, 2번이 될 겁니다. 최소는 1.1이 될 거고 최소 인덱스는 0이 되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11.9 최대 인덱스 2, 최소값은 1.1, 최소 인덱스 2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랩뷰의 정석 실습 3.4.3번을 하나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배열을 우리가 어떤 배열 또는 스칼라가 있을 때 이 배열을 서로 합치는 거죠. 스칼라와 배열을 합칠 수도 있고 배열과 배열을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묶어서 또 다른 더 큰 형태의 배열을 만드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겠느냐, 배열 자체를 덩어리째 조작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제를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했던 것들은 삭제를 하고요. 새로 배열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저는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스칼라 하나와 배열 두 개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우클릭을 해서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열로 한번 해보죠. 문자열 컨트롤로 하나, 스칼라 숫자 하나, 문자 하나, 이렇게 하나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배열을 두 개를 두겠습니다. 배열을 두 개를 두는데 그놈은 배열이라고 하고요. 역시 문자열로 구성된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문자열 컨트롤을 입력을 합니다. 원소는 3개짜리로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각각의 원소의 이름은 가, 나, 다가 됩니다. 이런 배열을 하나 둘 거고요. 스칼라 원소의 이름은 라로 하겠습니다. 라. 자, 또 다른 입력 배열을 하나 더 두는데 역시 이제 배열을 가져다 두고, 그 다음 역시 이번에도 문자열 컨트롤을 자, 배열의 원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는 역시 이번에도 3개고요. 이번에는 자, 원소를 A, B, 그리고 C, 자, 이렇게 3개로 구성된 배열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합치느냐에 대한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자, 배열 함수에서 자, 우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배열 만들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가지고 옵니다. 자, 도움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생긴 거고요. 배열의 원소들 또는 배열을 쭉 합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결과로 추가된 배열이 나오더라. 모양이 우리가 가져다 놓은 거랑 조금 다르죠? 뭐냐, 입력되는 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이것들을 잡아서 쭉 누르면 여러 개의 원소들을 다 합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는 2개의 입력을 가지고 배열을 만드는 연습을 해볼 테니까, 자, 이렇게만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스칼라하고 첫 번째 배열을 합쳐서 합쳐진 배열을 만드는 거 해보겠습니다. 스칼라와 첫 번째 연결을 하고요. 다음은 배열을 연결을 합니다. 스칼라와 배열이 연결이 돼서 얘가 합쳐지는 거죠. 자, 추가된 배열이 여기에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우클릭을 해서 생성 인디케이터를 두면 여기 추가된 배열이 하나 나오게 되죠. 자, 추가된 배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 라라고 쓰여져 있죠. 자, 크기를 전부 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크기를 충분히 키워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라 가나다 스칼라와 배열이 연결돼서 스칼라와 배열이 연결돼서 추가된 배열이 나타나는 거죠. 원소가 스칼라 하나가 끼워지고 배열이 연결된 이런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연습은 뭐 할 거냐면, 입력 배열이 2개가 있었는데 이 왼쪽 위의 배열과 아래 배열, 배열과 배열2 이 2개를 합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될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요 배열 만들기, 자, 보이는 아이템에 라벨을 해서 배열 만들기를 보이게 하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 두고요. 자, 첫 번째 원소로 배열이 들어가고 두 번째도 역시 배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열과 배열이 더해져서 추가된 배열은 이렇게 인디케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추가된 배열 2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사이즈가 크니까요. 약간 줄여보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먼저 보기에 앞서서
이 프론트 패널에서 모양이 약간 특이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뭐냐? 인덱스가 한 칸이 늘었습니다. 자, 이게 뭐였냐면 우리 이전에 배웠던 배열의 차원이 2차원이 될 때 인덱스가 2개였었죠. 3차원이면 인덱스는 3개가 될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첫 번째 원소만 보이고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서리를 두고 끌어당기면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배열과 배열이 연결되면 차원이 하나 증가해서 1차원과 1차원이 합쳐져서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배열과 배열이 합쳐지는 경우고요. 자, 그런데 내가 가끔은 뭐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고 가나다 뒤에 그냥 ABC가 쭉 연결된 차원이 증가되지 않는 배열을 만들고 싶을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같은 배열 만들기를 쓰는데 하나를 복사해서 새로 두고요. 자, 이번에도 자, 위에 배열이 이렇게 입력이 되고 아래쪽도 각각 배열 2번에 연결이 되고 추가된 배열이 만들어지기 앞서서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배열 만들기 함수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고 우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입력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입력이 연결이 된다 이거죠. 연결이 되면 이 배열 만들기의 모양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여기에서 인디케이터를 생성을 해보면 추가된 배열 3번이죠. 자, 이거를 확인을 쭉 해서 내려보니까 인덱스가 증가하지 않았네요. 자, 우리가 이게 인덱스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차원이 증가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됐고요. 자, 얘를 쭉 늘려보면 가나다 ABC가 순차적으로 쭉 연결된 입력이 연결된 차원이 증가되지 않은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스칼라와 배열 또는 배열과 배열을 합치고 통합된 추가된 배열을 만들 수가 있던 거고 배열과 배열이 합쳐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증가된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그러니까 입력 연결을 해줄 경우에는 차원이 증가되지 않고 그대로 그 원소들만 쭉 더 증가한 형태의 배열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배열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조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들은 충분한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랩뷰의 정석이라고 하는 부교재를 활용을 할 경우에 자, 실습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3.4.2번이 있으니까 이 문제까지 잘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연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